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유은정입니다. 저는 비만 클리닉을 하면서 다이어트에 실패했던 수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분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살을 빼기 위해서는 무조건 적게 먹어야 한다고 해서 오늘은 일단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들 갖고 계신데요. 정말 그럴까요?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먹고 싶은 것을 무조건 참아야만 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식욕은 사실 본능의 뇌에 속해요. 이성의 뇌는 전두엽이라는 곳인데 앞쪽에 있죠. 그러면 다이어트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 먹지 말아야겠다라는 컨트롤 타워예요. 본능의 뇌와 이성의 뇌가 여러분 싸우면 어느 쪽이 이길 것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이성의 뇌는 본능의 뇌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참는다고 참아지지 않는 게 바로 우리의 식탐인데요. 먹고 싶은 음식을 꾹꾹 참으면 언젠가는 스프링 눌린 것이 풀리듯이 식욕이 폭발하게 됩니다.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는 이유는 사실 음식 자체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서 바로 식욕과 식탐의 차이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식욕과 식탐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먼저 식욕은 나쁜 욕구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해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삼시세끼 누구나 기분 좋게 먹고 싶다는 욕구가 있어요. 이에 반해서 식탐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욕구예요. 어떤 특정 음식을 꼭 먹어야만 하고 갑자기 그 음식이 강렬하게 먹고 싶어진다면 식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탐은 대뇌에서 쾌락 회로를 따라서 전달되게 되는데 이는 행위 중독과 동일한 경로를 거치게 됩니다. 행위 중독이라는 것은 게임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우리 뇌에서의 중독의 회로를 거치면서 즉각적인 만족을 애타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 중독이라는 말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단 식탐이 느껴지면 자제심을 잃게 만들어요. 모든 중독은 1번 증상이 자제심을 잃게 만드는 건데요. 이쯤 되면 먹는 것 하나 조절하지 못하는 나를 무조건 탓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배부른데도 계속 먹게 되는 이유에는 음식 중독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끼니가 되면 꼬르륵 하고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식욕 중추에서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배에서 꼬르륵 하고 식욕을 느끼면 겁부터 나요. 이 식욕은 진짜 식욕으로 억지로 참아낼 필요는 없는 겁니다. 진짜 식욕과 구분해서는 식탐을 그래서 가짜 식욕이라고 부르는데요. 다이어트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가짜 식욕입니다. 왜냐하면 가짜 식욕은 감정적 식사와 이어지면서 폭식을 유발하기 때문에 요요 현상을 일으키고 체중 유지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짜 식욕은 사실 진짜 배고픈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배고픔에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먹어도 채워지지 않고 배가 불러도 멈추지 않는다면 가짜 식욕을 의심해야 합니다. 밥을 먹고 나서 디저트가 당기고 디저트를 먹고 나면 또 다른 음식을 또 찾게 되고 좀처럼 허기가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짜 식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짜 식욕을 일으키는 다양한 감정의 요인들을 알아채고 그 숨은 감정을 찾아내는 일이 그래서 다이어트 성공에 매우 중요한 거죠. 아무리 식단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해도 이렇게 한번 먹기 시작하면 다시 체중이 원점으로 돌아가기 쉽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 3kg를 내가 감량했다고 해도 금세 한 끼를 폭식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다시 2, 3kg가 늘어나 있어요. 이렇다면 우리가 쉽게 실망하게 되고 다이어트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죠. 이러한 감정적 먹기, 즉 이모셔널 이팅은 심리적 허기, 즉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의 허기가 지는 것, 마음을 배고프게 하는 감정적 요인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날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해서 음식으로 도망친다고 하죠. 음식을 찾으면서 잠시 그 스트레스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우울이나 무기력이 있을 때에는 뭔가 짜고 매운 것, 예를 들어서 마라탕 같은 거 먹으면서 기분이 해소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다른 음식으로는 절대 대체될 수 없는 그 기분, 꼭 그것을 먹어야만 풀리는 감정의 트랩에 빠져버리는 건데요. 이 함정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꽤 중요한 부분인데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식사일기를 매일 쓰다 보면 가능해요. 내가 먹은 음식 뒤에 숨은 감정을 알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한데요. 제가 만든 식사일기에는 칼로리를 적는 칸이 따로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칼로리 대신에 식탐 뒤에 숨어있는 내 감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적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는 칼로리 계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고 돌봐주는 것. 그래야 음식으로 해소하려는 감정적인 허기가 채워질 수 있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나 모르게 감정적으로 먹는 것은 아닌지 잠시 자가 진단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감정적 식사 자가 진단 테스트인데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무거나 먹는다. 스트레스를 받는 뇌는 쾌락 물질을 찾게 되어 있거든요. 몸에 좋지 않은 단순당과 정제된 탄수화물 등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음식을 찾기 때문에 마치 중독에 빠진 사람처럼 음식에 손을 뻗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외로울 때 유독 생각나는 음식이 있다. 여러분 어떤 음식이 있으세요? 제가 만난 분들은 주로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허전한 뇌에는 일정 부분의 자극이 필요해요. 또 매너리즘에 빠진 뇌도 역시 일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자극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맵고 짠 음식을 찾게 됩니다. 세 번째는 기분에 따라 음식을 다르게 선택하는 건데요. 오늘 내가 급격하게 이거 먹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시키거나 또 그 음식을 찾는데 되지 않으면 막 금단현상처럼 화가 나기도 하고, 다른 음식을 먹었을 때는 절대 해소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특정 음식에 중독이 되어 있다 볼 수 있고 감정적 먹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마음이 허전할 때 음식으로 그 시간을 달랜다입니다. 이것은 주로 심심할 때인데요. 주말형 폭식에서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먹는 건데요. 분위기에 휩쓸린다는 것은 회식을 갔는데 내가 적당량을 먹고 멈추어야 되는데 그 이상 먹게 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보통 잘 거절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고. 여섯 번째는 습관적으로 야식을 찾는다. 야식을 찾는 분들은 대부분 수면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결국 뇌에서 수면과 식욕을 다스리는 그 본능의 뇌는 시상하부라는 같은 부위에서 작용하게 되는데요. 야식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의 수면 장애를 갖고 있고, 결국 수면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우울이나 불안 등의 감정적 문제를 갖게 되기 때문에 바로 감정적 먹기에도 원인이 되는 거죠. 일곱 번째는 혼자 먹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서서 먹거나 정말 먹는 시간이 5분도 안 걸리는 경우, 식사를 혼자 하는 경우에 바로 감정적 먹기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덟 번째는 음식을 선택할 때 타인의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돈가스를 시켰다 그러면 나도 그거 시켜야 되나? 라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인 음식 선택을 하기 때문에 감정적 먹기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홉 번째는 장소에 따라서 식사의 양이 들쑥날쑥하다. 매일매일 식사가 일정하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식사 시간과 음식 양이 들쑥날쑥하다면 즉흥적으로 먹는 분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정적 먹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죠. 자, 마지막인데요. 불규칙적으로 먹는 편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무조건 살을 빼야 된다. 또 체중이라는 숫자에 얽매이는 그런 다이어트는 잠시 잊고 나의 감정에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감정에 귀 기울이면서 먹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